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영웅소설 초기 작품인 이대봉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봉전은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여성 주인공인 장애황이라는 여성이 상당히 영웅적인 면모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 영웅 소설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봉전 제목은 남자 주인공 이름이죠. 작품 내에 여기 보시면 여자 주인공인 장혜왕의 활약이 더 커요.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냐? 일단 남장을 합니다. 또 과거에 급제하고요. 벼슬 또 전쟁도 나가서 외적을 물리칩니다. 이런 공을 세우는 것들이 여성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성 영웅 소설로 봅니다. 여성 영웅 소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 홍계월전, 방한림전, 박씨부인전 뭐 다양한 작품이 있죠. 이런 여성 영웅 소설이 왜 나타났냐? 조선시대 후기에 소설을 빌려보던 소비자층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여성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대봉전에서 장혜왕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 이대봉이 흉노왕의 군사들을 굴리치는 군담,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는데요. 두 인물이 유사한 수사 구조를 통해서 이제 전투 능력과 예지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장혜왕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장혜왕, 저 이대봉은 선한 역할이구나, 주인공이구나. 그에 비해서 선우나 흉노왕이 빌런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성 영웅으로서 장혜왕의 삶을 봅시다. 고귀한 혈통, 장한림의 외동딸 했습니다. 장애황이니까 아빠가 장씨겠죠. 한림이라는 것은 한림 학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갈 때 거치는 관직 이름이죠. 장한림의 외동딸이다. 신기한 탄생 꼭 필요하죠. 그래서 봉황 중에서 황이 풍에 안기는 꿈을 꾼 후에 아름다운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 이런 것들. 시련과 고난, 엄마 아빠가 다 죽어요. 그리고 강제 혼인 위기에 처합니다. 조력자의 도움, 조력자 아주 중요하죠. 난향, 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이죠. 하인이죠. 난향이 도움을 줍니다. 아주 큰 도움을 줘요. 난향이 자기가 이제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황인 것처럼 해서 남장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애황이. 그래서 능력을 기릅니다. 희씨도 마찬가지. 희씨도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우의 군사를 물리치고요. 이대봉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이대봉과 혼인, 부귀영화, 군사를 물리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작품 내용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천천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제목이 남성 주인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여성 주인공의 활약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이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남장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고요. 과거의 급제, 벼슬, 대원수로 출전, 공을 세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 독자들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지은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작품의 전개가 어려서 한 남녀의 혼인 약속죠. 이게 이제 이대봉과 장애황이 혼인 약속을 하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 그 사이에 시련이 한번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혼인 약속, 헤어지고 시련을 겪고 다시 재결합한다.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명나라죠. 항상 이런 것들은 배경을 중국으로 해놓습니다. 명나라가 만만하죠. 이시랑은 이대봉의 아버지입니다. 이시랑
이 아들 대봉을 낳는다. 한편 이시랑하고 친구죠 항상. 네, 장한님은 친구입니다. 이시랑과 친구. 같은 시간에 딸 애황을 낳아요. 같은 시간에 낳은 것도 재밌죠. 대봉과 정혼, 아까 얘기했듯이 한 남녀의 혼인 약속 되겠습니다. 대봉과 정혼. 한편 간신 왕희라는 놈이 있습니다. 왕희에 대해서 직간하는 상소, 저 새끼 나쁜 새끼예요 라고 이시랑이 상소를 올리지만 왕희 때문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네요. 누가? 이대봉의 아버지 이시랑이 유배됩니다. 누구 때문에? 왕희 때문에. 배를 가던 중 왕희는 뱃사공을 매수하여 이시랑과 대봉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 조력자 나오네요.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대봉 부자의 참변을 듣고 장한님과 그의 부인 소씨는 죽어요. 장한님 부인은 죽음. 왕희는 계속 간신배 왕희가 나오죠. 그들의 딸인 애황, 장애황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하지만 애황은 시비인 난향의 도움으로, 여기서 이제 난향이 나오는 거죠. 남장을 하고 도주하여 이름을 개운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개운이 누구다? 애황이다. 그러니까 애황이 여자 이름이고 개운이 남자 이름이란 얘기죠.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요. 한림 학사를 제수받은 개운은 남선우, 선우가 중원을 침략하자 대원수로 출마해서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한편 서해 용왕의 도움, 아까 얘기했었죠? 조력자입니다. 살아난 대봉은 수련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 또 북흉노가 중원을 침범해서 천자를 핍박하자 필마 단기로 흉노군을 격파합니다. 결국 이대봉은 왕희를 처단하고 장애왕과 혼인을 이루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시랑이 있고 장한님이 있죠. 이시랑의 아들이 대봉이고 장한님의 딸이 애황입니다. 애황이 개운이죠. 둘 사이에는 이제 러브라인이 형성되고요. 얘네들의 대항하는 빌런이 하나씩 있지? 대봉이의 빌런이 흉노, 애황이의 빌런이 선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빌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바로 왕희다. 얘는 내부, 얘는 외적, 얘도 외적.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은 어디냐? 왕희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즉 애황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강제로 애황을 납치하는 위기 상황 부분이 여기에 실려 있네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차설 한 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전환입니다. 왕희의 아들 석연, 왕희 빌런이죠. 그의 아들 석연, 빌런입니다. 길일이라는 것은, 길이를 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좋은 날, 운이 좋은 날 이거야. 강제로 혼인시키려는 날이 길일이야. 길일이 이제 가까워오니까 그날을 딱 맞춰가지고 노복이라는 것은 노비들이죠.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가마를 갖춰서 장미동으로 나아가니, 아마 장미동에 사나봐요, 애황이. 이때 야색이 삼경이라, 밤이 삼경, 아주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떳떳하면 깊은 방에 데리러 갈까요? 아니죠. 깊은 밤에 데리러 간다는 건 뭘 의미해? 아, 납치구나. 그죠? 노복들이 들어가 소저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소저를 납치. 애황과 석연의 홍인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기. 이때 소저가 등촉을 밝히고 얘기를 보더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네요. 외당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뭐야?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자, 외당이라는 것은 옛날 집들은, 동양의 집들은 이렇게 있으면 외당이 있고 내당이 있죠. 내당에 여자들이 살고 외당에는 남자들이랑 하인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외당을 거쳐야 내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얘기지? 네.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거야. 소저가 누구야? 애황이지? 소저는 애황. 조력자 난향을 불러서 말하기를. 시비라는 것은 계집종. 노비할 때 노복과 시비입니다. 알겠죠? 노비할 때 노복이고 시비다. 요거는 여자, 요거는 남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밖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니까 너가 나가서 그 동정을 살펴봐라. 난향이 나아가 보고 급히 돌아와서 말하기를 왕승상의 아들. 얘가 누구야? 바로 석연이 되겠죠? 하인들과 가막군을 거느려서 외당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더이다. 그러니까 소저가 크게 놀라서 말하길 저 즈음에 왕희가 나한테 청혼을 했는데, 결혼하자고 했는데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중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더니, 물리쳤더니 오늘 밤 작당에서 온 것이 분명히 나를 납치하고자 함이라. 어떡하지? 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대처 방법이 아주 소극적이죠. 네, 애황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데 난향이 그걸 말려요. 난향이 이제 말하기 방식이 이제 문제로 나왔었죠. 잠깐 진정하세요.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시면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낭군의 원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낭군은 누구예요? 이대봉이죠. 하지만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 상태입니다. 낭군의 원수를 누가 갚겠습니까? 바라건대 소저는 소비와, 소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거죠. 저가 누구야? 난향. 의복을 바꿔 입고 제가 소비가 소저 했을 때 소비가 난향이고, 귀찮네요. 히읗, 니은 히읗만 쓰겠습니다. 애황이 소저죠. 네, 제가 애황님, 그러니까 소저 모양으로 앉아 있으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저를 당신으로 알 것이니 소저께서는 급히 남장옷, 여기 남장 모티프 나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죠. 후원을 넘어서 피신하세요. 소저가 말하길, 소저가 누구야? 이제 말 안 해도 알지? 애왕이라고. 네 말이 당연한데 내 몸이 규중에서 자라서 능히 문 밖을 알지 못하거늘, 야, 내가 밖에 어떻게 나간다고 쳐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라고 이제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디로 가? 차라리 내 방에서 죽을래? 하고 슬프게 우니 난향이 다시 한번 말하길, 천지는 넓고 광활하고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어디 간들 몸을 보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일단 천금같이 귀한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마세요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만류를 합니다. 물음의 방식, 관용적 표현 방식 이런 걸 쓰면서 급히 도망가기를 재촉하니 소저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말하길, 난향아, 만일 네가 한 행색, 너의 행동이 탄로가 난다면 왕이가 너를 죽일 거야. 차라리 나랑 같이 도망가는 것이 어떠니? 라고 난향이 말하니, 그랬더니 난향이 뭐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데 왕가의 노복이라는 거 봐. 왕씨 집안의, 왕희 집안의 노예들이
애황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근처로 흩어져서 길을 쓰고 찾을 것이니 도망갈 수가 없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빨리 도망치시고 지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애황이 할 일 없이 의복을 벗어서 난향을 주고 남자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예요? 난향이 이제부터 애황의 분장을 한 거고, 남자 옷을 입은 게 누구야? 애황이 되는 거지. 후원문으로 나가서 수리를 행하니라. 차시 이때 난향이 소저의 의복을 입고 서안에 의지하여 앉았더니 이윽고 왕공자가 누구야? 석연이죠? 왕희의 아들 노복과 시녀를 거리며 내정에 돌입한다는 것은 원래 외간 남자가 아녀자들이 사는 내당에 들어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매우 무례한 행동이에요. 소저를 빨리 모셔라. 납치하는 상황이죠. 납치되겠습니다. 하니 시녀가 명을 듣고 들어가서 소저를 보고 문안 인사를 드려요. 왜? 난향이 애황인 줄 알고. 난향이 들은 채를 안 하니까 시녀가 다시 한번 말하길, 왕공자께서 내림 직접 내당에 오셨으니 소저는 백년가약 혼인을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연분이니 이런 좋은 때를 잃지 마옵소서 하고 가마에 오르기를 재촉하거늘 난향이 속으로 우습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꾸짖습니다. 내 집이 비록 가난하고 변변치 않지만 조정 중신의 집, 그러니까 뭐야? 우리 아버지가 한림 학사까지 한 조정 신하의 귀족 집안이다. 너희가 외람되게, 즉 무례하게 무단으로 돌입해서 뭘 하려고 하냐? 내 어찌 더럽게 이런 욕된 일을 당하겠느냐? 하고 비단수건으로 목을 조르니 자살하려고 합니다. 왕가의 노복 등이 많은지라. 이게 무슨 소리야? 왕씨 집안의 하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럼 강과 약, 그러니까 힘이 부동 같지 않다 이거야. 강하고 약함이 같지 않다. 누가? 난향의 힘하고 노복들의 힘하고 누가 더 세겠어요? 노복들이 세니까 당연히 당할 방법이 없다. 즉 힘으로 난향을 제압합니다. 할 일 없이 가마에 올라서 장안으로 향하여 갈 때 동으로 벽파장 20리까지 가니 동방이 밝는지라. 그제서야 해가 뜹니다. 이 모든 게 다 새벽에 일어난 일인 거죠. 벽파장 노소인민, 벽파장에 살고 있는 젊고 어리고 나이든 사람들이 모두 다 구경하면서 하는 말이, 야, 장안림의 딸인 애황소저와 그쵸? 왕희 승상의 자제가 혼인을 정하여 신혼행을 하신다 라고 하더라. 즉 뭐야?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석연과 애양의 손사가 강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난향이 그래서 승상의 집에 다다르니, 승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난향이 왕희의 집에 도착했다. 왕희 빌런이죠.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해놓고 대소, 크고 작은 빈객, 손님들이 구름같이 모여있더라. 난향이 가마에서 내려 안채의 대청으로 들어가니 모든 부인들이 모여 앉아있다가 난향을 보고 칭찬을 막 합니다. 야, 예쁘다. 장소저요. 장애왕이요. 진실로 공자, 우리 공자님의 짝이로구나. 즉 뭐야? 구분을 못하죠. 애황과 난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애황을 본 적이 없거든. 하면서 칭찬이 아주 난리야. 난향이 일어나서 외당으로 나아가니, 이거는 이제 원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부 대기실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다 결혼해봐서 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부 대기실에 있는 게 맞는데 이 내당에 있지 않고 갑자기 손님들이 있는 외당으로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가버린 거야. 이거는 혼례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외 빈객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근데 난향이 바로 승상 왕희 앞으로 가가지고, 빌런 앞으로 가가지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할 말을 합니다. 아주 당차요. 난향이 거의 주인공이야. 나는 장미동 장한림댁 소저의 노비인 하인인 난향이다. 외람이 소저의 이름을 띠고 내가 감히 애황의 이름을 띠고 승상을 잠깐 속인 거다. 근데 너 왕희는 말 막하죠. 하인이 한 나라의 승상한테. 네.
거의 국무총리급한데 국회의장한테. 나라의 녹을 받는 중신인데 명망이 일국의 으뜸이고 부귀는 천하의 제일인 너 같은 왕이 네가 너의 자식의 혼사를 이룰 때 매파를 보내서 예의를 갖춰서 인연을 맺음이 다녀오를 네가 무도 불의를 행하여 아주 도리에 없고 불의한 행동을 행하여 깊은 밤에 노복을 보내어 사대부가의 내정에 돌입하여 주중처자를 납치한 것은 무슨 뜻이냐. 깊은 밤 하인들을 보내서 사대부 귀족 가문의 내정 여자들만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돌입한 다음에 거기 있는 아녀자를 납치한 것이 네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이냐?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아주 당차게 물어보죠. 우리 소전은 너의 모욕을 피해서 계시지만 아마 자결하셔서 원혼이 되었을 것이니 어찌 분하지 않으리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애황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죠. 왕희한테 더 이상 찾지 말라는 의미로 죽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한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말을 마치고 슬피 통곡하니 승상이 대경. 왕희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소전은 백옥 같은 몸으로서 천한 난향에게 자신을 비교하니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승상 왕희는 얘가 애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애황이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를 노비인 난향이라고 거짓말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승상은.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거죠. 아니, 소전은 백옥 같은 귀한 몸을 가지고 천한 노비인 난향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니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11호 하여금 내당으로 난향을 다시 보내고 소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가,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왜? 자기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장준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장준은 누구냐면요, 장씨잖아요. 장한림하고 친척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애황의 얼굴을 알고 있거든. 청하여서 장준한테 야, 가서 진짜 애황이 아닌지 확인해봐 했더니 장준이 들어가 보니까 과연 질녀가 뭐예요? 조카딸. 조카가 아니고 12인 난향인 거야. 그래서 크게 놀라서 바삐 승상한테 말하니 왕희가 극대노합니다. 크게 노하여 난향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빈객 손님들이 말립니다. 아니, 난향이 물론 잘못한 건 맞는데 충성스러운 시녀니까 죄를 용서하시죠. 그랬더니 승상이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장준을 크게 꾸짖은 다음에 난향을 보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살려보내줬네요. 다행히 난향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장난 아니죠? 난향이 거의 주인공 아니니? 각설 한 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전은, 자, 장소전 어떻게 됐는지 나와야 되겠죠? 장혜왕은 그날 밤으로 도망해서 남쪽으로 정처 없이 가다가 며칠 만에 열암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열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장계운으로 고쳐요. 왜? 남자 이름으로 고쳐야죠. 남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장한 상태입니다. 한 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었는데 이 집이 바로 최어사의 집이더라. 이 최어사 집에, 최어사는 일찍 죽고 어사라는 건 당연히 관직 이름이죠. 부인인 희씨가, 그럼 뭐야? 희씨가 바로 조력자 되겠네요. 한 딸을 데리고, 딸이 하나 있네. 집안 살림을 잘 다스려서 집의 형편이 넉넉하더라. 부인이 문을 사이에 두고, 그쵸? 모르는 사람이니까 문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여기 벽이 있고 여기에 희씨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계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말을 합니다. 장소저의 거동, 그러니까 장계운의 거동을 딱 보니까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가 준수해요. 당연하죠, 여자니까.
부인이 소저에게 말하길, 지금 남자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개운을 희씨는. 아니 그대 행색을 보니까 본래 거린이 아니군요. 본래 빌어먹던 거지가 아니다. 바로 아는 거죠. 하고 시비로 하여금 서헌, 이거 뭐야, 서재죠. 서재로 이 장개운을 청하여 앉히고 부인이 친히 나와서 소저를 향하여 물어보길, 공자님이 누구예요? 장개운입니다. 그죠? 네. 어디 살며 나이는 몇이나 됩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장을 해서 남자로 알고 있구나. 소저가 말하길, 본래 기주 땅에 사는 장개운입니다. 나이는 16세입니다. 16살이었군요. 부인이 또 말하길, 부모님은 다 살아계십니까? 왜 여기 오셨어요? 소저가 말하길,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인이 말하길, 공자의 모양을 보니 거지로 다니긴 불쌍하니 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조력자죠? 소저가 사례 감사하면서 말하기를, 부인이 누구야? 희씨. 소생, 자기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가족 없는 외로움을 생각하셔서 존귀한 가문에, 그쵸? 희씨 집에, 예. 감사합니다. 존문에 두고자 하시니 그 바다와 같은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부인이 좋아하면서 노비들을 명하여 서당을 깨끗이 닦고 책들을 주면서 말하길, 부디 학업을 힘써서 공명, 즉 관직에 올라주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장을 했으니까 학업도 할 수 있고 공명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공과 명예. 소저가 서책을 받아보니 성경현전, 이거 지난번에 봤죠? 네. 경전이다 이거야. 네. 성인들과 현자들이 쓴 경전이다 이거야. 요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영수죠. 예, 국영수. 예, 관직에 오르려면 꼭 배워야 되는 거지, 그지? 네. 손오병서는 손자와 오자, 네, 손무와 오기, 그렇죠? 손자와 오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병법서야. 이게 이제 전쟁하려면 필요한 병법서죠. 소저가 학업을 공부할 때 낮이면 시와 서와 백가, 이게 뭐예요? 시는 시, 서는 글, 그렇죠? 시는 이제 문학, 서는 이제 다양한 글들, 예, 비문학, 그다음에 백가는 윤리와 사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고 밤이면 손오병서와 육도삼략, 요거는 뭐예요? 손자와 오자의 병법서. 육도삼략은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창검 쓰는 법을 익혀요. 이런 건 뭐예요? 무예까지 익히는구나. 부인이 각별히 사랑하여 친자식같이 여기더라. 그렇게 3년이 흐릅니다. 장소저가 나이가 19세인데 이렇게 공부를 3년 동안 했으니까 마치 여러분이 고1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뤘듯이 제주가 능히 풍운 조화를 부리고 용력, 힘은 태산을 끼고 부캐를 뛸 정도로 아주 강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다 봤고요. 이대용전의 인물 이해 한번 보죠. 애항의 외당, 이게 뭐예요? 외당, 애황이 살고 있는 집의 외당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가 외당이고 요 안에 다시 내당이 있는 겁니다. 외당에서 난향이 애황을 향한 위협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왕희의 외당은 애향을 향했던 위협을 빈객들이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이거 다 내용 봐서 아는 거죠? 애황의 내정, 그쵸? 애황에 대한 석연의 처분이 난향에 의해서 좌절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애황을 석연이 납치하려고 그랬는데 난향이 방해하는 바람에 석연이 하려던 짓이 좌절됐다는 뜻이야. 왕희의 내당, 난향에 대한 왕희의 처분이 빗객들에게 좌절됐다. 무슨 소리야? 왕희가 난향이 괘씸해서 난향을 죽이려 했는데 손님들이 난향이 충성심이 강하니까 살려주십시오 해서 죽이는 게 좌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희의 집,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황이 왕희의 집으로 회피하죠. 그렇죠?
희씨의 집,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왕이 찾아나간 공간이 되겠죠. 서헌, 희씨의 제안을 애왕이 수락하는 공간. 서당, 희씨의 당부를 실행하기 위해 애왕이 노력하는 공간. 난양의 말하기 방식 보시면요, 남장을 하고 집을 벗어나세요 라고 애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가족 간의 인륜을 들먹이죠. 물음의 방식으로. 또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관용적 표현, 많이 쓰는 표현들 갖다 쓰고,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하려는 것을 만류합니다. 왕이는 어때요? 왕희한테, 그죠? 난향이 왕희한테 말할 때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따위로 해? 라고 하면서 우월함을 드러낸 다음에 예의는 왜 안 지켜? 그러면서 너 그렇게 뛰어나고 높은 직위에 올라 있으면서 예의를 안 지키는 게 제대로 한 짓이야? 라고 무도함을 알리는 방식을 쓰고 있죠. 남장 모티프의 기능 보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활용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도 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즉 뭐야? 소저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후원 문으로 도망을 갈 수 있게 되었죠. 또 장계훈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한 집에 갔을 때 남자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는 희씨가 공자님 우리 집에서 지내시죠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사건을 받게 됩니다. 또 남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사회 진출을 위한 학업과 공명을 희씨가 한번 제안을 하게 되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다 했네. 여기까지 이대봉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작품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